제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날은 조용히 계시라니까요. 말없이 손등을 닦는 어머니. 표정은 다치지 않으려 애쓰는 얼굴. 눈빛은 아주 조용히 꺾여 있다. 어머니, 진짜 이런 건 건드리지 말라니까요. 얼마짜린데요, 이게. 그녀는 고개만 숙인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가족은 그녀를 몰랐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탁기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아침 공기 속에 담겨 있었다. 작은 진동이 바닥을 타고 손끝까지 전달되었다. 그녀는 그 앞에 서서 잠시 손등을 맞잡았다. 손가락 마디에 남은 세월이 느껴졌다. 오늘은 며느리의 생일이었다. 식탁 한 귀퉁이에 놓인 작은 꽃다발이 알려주고 있었고 전화기 알림음은 아침부터 바쁘게 울리고 있었다. 어머니 셔츠요. 오늘 회사에서 사진 찍는다니까요. 회식 겸 제 생일이라 깔끔해야 해요. 그녀는 젖은 셔츠를 잡아 널어두며 조용히 말했다. 곧 마를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젖히며 숨을 내쉬었다. 항상 곧 된다고만 하시네요. 말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피로와 불만은 잘 보였다. 아들은 넥타이를 매며 지나갔다. 엄마, 오늘은 그냥 좀 쉬어요. 괜히 신경 거슬리는 일 생기면 안 되니까. 그녀는 미소로만 답했다. 그래, 그렇게 할게.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말 속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은 배려한다고 믿겠지만 그녀에게는 조용히 존재를 줄이라는 부탁처럼 들렸다. 오후가 되어 주방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반찬을 만들고 작은 그릇에 담아 나열했다. 반찬이 왜 이렇게 없어요? 저의 집에서는 30가지는 기본이던데. 며느리의 말은 가볍게 흘렀지만 공기 안에 잔잔히 침전되었다. 그녀는 도마 위에서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나는 이렇게 해왔어. 너의 집 방식이 있고 나는 내 방식이 있단다. 대답은 온화했지만 가슴속에는 작은 흠집이 생겼다. 저녁이 가까워져 케이크가 등장했다. 흰 생크림 위에 금색 숫자 토퍼가 꽂혀 있었고 촛불은 아직 켜지지 않았다. 며느리가 화려한 박스를 들고 나왔다. 팀장님이 구해주셨어요. 한정판이래요. 진짜 귀한 거예요. 상자 안에는 유리 오브제가 있었다. 빛이 닿는 각도마다 색이 달라지는 섬세하고 깨지기 쉬운 장식품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나도 준비했단다. 조용하고 오래된 상자 안엔 진주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세월을 함께 견딘 색감과 광택. 가볍지 않은 선물이었다. 예쁘긴 하네요. 근데 요즘 스타일은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은 나쁘지 않았지만 감사도 감동도 없었다. 단지 평가였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럴 수 있지. 그 말엔 억울함도 서운함도 담기지 않았다. 잠시 후 며느리는 케이크 사진을 찍기 위해 유리 오브제를 양초 뒤에 두었다. 각도를 맞추기 위해 여러 번 옮기는 동안 받침대 가장자리에 걸쳐 놓이게 되었다. 그녀는 식탁보 끝을 다듬으려 손을 뻗었고 식탁보가 아주 조금 밀리면서 받침대가 흔들렸다. 장식은 천천히 기울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며 내부 색층이 틀어지고 표면에 가는 균열이 생겼다. 어머니, 며느리는 말끝을 길게 누르며 말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제발 이런 건 건드리지 말라니까요. 그녀는 허리를 굽혀 파손된 조각을 모았다. 미안하구나. 익숙한 문장이었고 오래된 습관이었다. 아들은 소파에 기대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조심하셨어야죠. 그녀는 잠시 그 말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들은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었을 뿐 그녀의 마음을 보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팀장님한테 뭐라 말을 해야 하지. 며느리는 휴대폰을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케이크 위의 촛불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준비된 축하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방 안엔 조용한 실망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싱크대 앞으로 걸어가 물을 틀었다. 오래 움직인 손등에 물줄기가 흘렀다. 그 물이 무언가를 씻는 듯 보였지만 지워지는 것은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단 한 문장을 떠올렸다. 이제 충분하다. 축하 자리에서, 가족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듯 했다. 도움과 배려가 아니라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존재처럼.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다. 셔츠 2벌, 스웨터 하나, 그리고 오래 간직한 사진 한 장. 남편과 함께 서 있던 시절. 아들이 문틈으로 말했다. 엄마, 어디 가요? 쉬러 가야겠다. 내일 얘기해요. 오늘은 좀.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다. 며느리는 방에서 소리쳤다. 이런 날엔 그냥 조용히 계셨으면 되잖아요. 그녀는 문 앞에서 신발을 신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그동안 고마웠다. 케이크는 남아 있었다. 촛불은 켜지지 않은 채 한 사람의 자리를 말없이 비워둔 상태로 문을 열며 그녀는 마음속 깊이 정리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었고 그녀의 하루는 무너진 날이자 자기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 날이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밤 공기가 살갗에 닿았다. 집 안에서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바깥에서는 또렷했다. 멀리서 트럭이 지나가고 가로등 아래 나뭇잎이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발을 옮기며 천천히 호흡을 골랐다. 마음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울컥하거나 흔들리는 감정은 없었다. 오히려 오래 묶여있던 생각이 조용히 풀려나가는 느낌이었다. 택시가 도착하자 기사가 문을 열며 물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그녀는 작은 미소를 띄었다. 호텔로 가주세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불빛 속 사람들은 각자 목적지로 향했지만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목적지를 선택한 사람이었다. 택시 안은 조용했고 운전자의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잔잔한 목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외국의 밤들. 이런 조용한 이동 시간 속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당신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그가 늘 하던 말. 그녀는 그 말이 떠오르자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오랜 세월 옆에 있었던 목소리는 이제 기억 속에서 조용히 살아있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조명이 따스하게 그녀를 감싸주었다. 직원은 그녀를 보자 한순간 놀란 듯 눈빛이 켜졌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요. 방 하나 부탁해요. 직원은 서둘러 체크인을 진행했다. 예의를 갖춘 태도였지만 그 태도 속에는 분명한 존중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그녀를 기억하는 공간. 카드를 건네며 직원이 말했다.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고마워요. 엘리베이터 안거울 속에 지금의 그녀가 서 있었다. 늦은 시간에 혼자 서 있는 모습, 그러나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는 표정. 문이 열리고 카펫이 깔린 복도를 조용히 걸었다. 카드를 꽂고 문을 열자 호텔 특유의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다. 가방을 놓고 코트를 벗어 의자 등에 걸고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천천히 열었다.
도시는 여전히 밝았다. 건물들 사이로 흘러가는 헤드라이트, 싱그러운 밤길, 그리고 그 속에서 서 있는 그녀. 그녀는 잠시 두 손을 맞잡았다. 그 손은 하루 동안 많은 걸 내려놓았다. 받아내고 참아내고 그리고 마지막엔 놓아버렸다.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조용히 끓이기 시작했다. 물이 데워지는 동안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자기 자신과 마주 앉는 기분이었다. 잘했다. 그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오랜 진실을 담고 있었다. 누구에게 들려주지도 누구에게 허락받지도 않은 말. 오직 자신에게만 들려주는 위로. 따뜻한 물에 차를 우리며 그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차의 향이 천천히 번졌고 가슴속 까끌했던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아 갔다. 오늘은 자신에게 떠난 날이고 그러나 동시에 자신에게 돌아온 날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생각했다. 이제 비난도 눈치도 조용히 숨죽이며 버티는 시간도 없다. 명예를 얻으려 떠난 게 아니었다. 존엄을 지키려 떠난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녀는 오랜만에 자기 자신을 품에 안고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불을 끄기 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짧게, 아주 짧게 속삭였다. 나는 괜찮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검증받을 필요가 없는 문장이었다. 그저 살아온 세월이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다. 포근한 이불 속에서 천천히 눈이 감겼다. 그리고 아주 잠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다르게 끝나는 밤이었다. 아침 햇살이 흰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호텔 침구는 따뜻했고 몸은 오랜만에 가볍게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세수를 하고 옷을 정리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진 아침이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오늘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하루라는 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간.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호텔 문을 나섰다. 택시를 타지 않았다. 천천히 걷고 싶었다.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으로 숨 쉬고 싶었다. 도시의 바람은 선선했고 가게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낯선 카페에서 향 좋은 커피를 사서 걸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해야 할지 떠올렸다. 남편과 만든 회사, 남편과 이름을 걸었던 곳, 오랫동안 숨겨두고 있던 회사였다. 걸음을 멈춘 곳은 유리벽이 반짝이는 고층 건물 앞이었다. 정문엔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걸려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결과물, 남편과 그녀의 역사가 담긴 상징.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뭐 하세요? 며느리였다. 아들과 함께 서 있었다. 둘의 표정에는 놀람보다는 당황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엄마, 회사 앞에서 이러면 좀 그래요. 아들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체면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체면 안엔 그녀를 진짜로 보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낮게 말했다. 오늘 중요한 자리 있다고 했잖아요. 괜히 오해 생기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어디선가 바람이 몸을 스치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낯선 사람 취급을 받는 순간 아무리 피를 나눠도 마음은 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알았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이런 데 서 있으시면 곤란해요. 그녀는 목을 가볍게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럴게. 그러나 돌아서려는 그 순간 로비 쪽에서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다가왔다. 회장님, 그 말이
공기 속을 조용히 갈랐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그녀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오시다니.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건가요?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가 입술을 떨어뜨리며 말했다. 회장님? 그녀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은 보이는 걸로만 다 알 수 없는 법이야. 아들은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알려야 할 필요가 없었어. 알아야 할 마음이 없었으니까. 로비는 조용해졌고 직원들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을 대하는 건 배움이야. 지위나 돈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매일의 태도로 배우는 거지. 며느리는 숨을 삼켰다.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눈을 마주 보았다. 그렇지. 몰랐지.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지.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분노도 복수도 아니었다. 조용한 품위, 오래된 시간, 자신의 자리를 향해 가는 발걸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그녀를 안내했다. 들어가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기억하거라. 가족은 누군가를 미루는 자리가 아니라 지켜주는 자리다. 문이 닫혔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가 사라진 자리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엔 슬픔 대신 조용한 평온이 있었다. 오래 묻어둔 이름이 오늘은 다시 빛을 찾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회장층. 오랫동안 그녀가 서명했고 결정했고 책임졌던 공간. 직원들은 이미 정돈된 태도로 서 있었다. 누구도 허둥대지 않았지만 눈빛은 분명히 긴장과 존경을 담고 있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업무는 잘 돌아가고 있지요? 예, 회장님. 보고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손을 뻗어 종이 한 장도 뒤적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회의실로 걸음을 옮겼다. 그 발걸음만으로도 방향이 잡히는 사람처럼. 회의실 문이 열리고 넓은 테이블, 정갈한 서류, 그리고 성능 좋은 스크린이 조용히 켜져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마치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돌아온 사람처럼. 보고가 시작됐다. 젊은 임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현안을 설명했다. 그녀는 가끔 질문을 던졌다. 저 수치는 어떤 근거인가요? 고객 불만이 아닌 고객의 기대치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파악하셨나요? 성과는 드러나지만 과정은 보이지 않네요. 과정이 무너지면 조직의 근육이 약해집니다. 말은 짧았고 질문은 명확했고 침묵 사이마다 묵직한 이해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깨달았다. 권위는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높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쌓아온 시간과 살아낸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회의가 끝나자 비서가 다가왔다. 회장님, 차량 준비할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둘러보고 싶습니다. 사무실 복도를 걷는 동안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였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에게도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의 눈빛을 살펴볼 뿐. 그 안에 성실함이 있는지, 자부심이 있는지, 혹은 눈치와 불안만 있는지. 수년간 사람을 보아온 눈이었다. 겉보다 속을, 표정보다 행동을, 말보다 태도를 보는 시선. 한 직원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언제 다시 정식으로 복귀하시나요? 그녀는 미소를 보였다. 복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원은 당황한 듯 했다. 예,
내가 자리를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회사가 되어야 하지요. 그게 진짜 조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은 깊은 곳에 닿았다. 사람들은 그 순간 알았다. 이 회사는 누군가의 스펙이나 운으로 유지된 곳이 아니라 철칙과 기준, 사람을 보는 눈으로 유지된 곳임을. 잠시 후 그녀는 로비로 향했다. 밖으로 나가는 길. 이제 다시 세상 속의 한 사람으로 돌아갈 준비. 문을 나서며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가정 문제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집은 스스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패배가 아니었다. 도망도 아니었다. 오히려 완성된 떠남이었다. 권위란 누군가를 누르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다. 호텔에서의 이틀은 고요하게 지나갔다. 그녀는 아침마다 창가에서 차를 마셨다. 책을 한 장 넘기고 가끔은 아무 말도 없이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전화가 울린 적도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이 번갈아 표시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지금은 그들의 말보다 자기 안의 목소리를 먼저 들을 시간이 필요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항상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기다림이 되었다. 셋째 날 아침 현관 앞에 조용히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노크 소리가 2번 울렸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얼굴, 축 늘어진 어깨, 한쪽 손엔 작은 종이백. 엄마. 짧고 떨리는 목소리. 그녀는 문을 완전히 열지도 닫지도 않았다. 아들은 종이백을 내밀었다. 떡이야. 아침은 먹어야 할 것 같아서. 그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 조용히 손을 뻗어받았다. 따뜻하진 않았지만 식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아들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그날 그냥 엄마보다 상황이 먼저 보였어.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의자를 가리켰다. 여기에 좀 앉거라. 아들은 천천히 앉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며 시선을 떨궜다. 어릴 땐 엄마가 뭐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 그가 말을 꺼냈다. 근데 커가면서 엄마가 그냥 집에 있는 사람 같다고 착각했나 봐. 그녀는 차를 따랐다. 찻잔 속 잔잔한 물결처럼 말도 흔들림 없이 흘렀다. 집에 있는 건 쉬워 보이지. 근데 가장 조용히 버티는 사람이 가장 많은 걸 감당하는 거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미소도 화도 담지 않고 말했다.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보려고 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 그 말에 아들은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다시 돌아오면 안 돼? 조심스러운 부탁이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가락이 천천히 컵의 유리를 떠났다. 집에 돌아간다는 건 살림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알아. 난 이제 나를 잃지 않는 자리에 있고 싶다. 그 말은 단호하지 않았지만 흔들리지도 않았다. 아들은 그 의미를 천천히 삼켰다. 엄마가 원하는 게 뭐야?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허황된 것도 어렵고 큰 것도 아니었다. 평범하게 대접받고 싶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조금 붉어졌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그녀는 대답 대신 손을 가볍게 그의 팔에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두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조금 더 열었다.
빛이 들어왔다. 아주 자연스럽게 억지로 들어오는 빛이 아니라 머무를 자리를 찾는 빛이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떡을 하나 꺼내 조용히 씹었다. 담백했고 쫀득했고 씹을수록 맛이 고요히 번졌다. 이제 그녀는 어느 자리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역할로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괜찮다. 누가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어떤 말에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삶이 내 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만 나를 잃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러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